세상을 아름답게 뷰티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잔일이의 뷰티 세상. 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오늘은 저의 짝꿍인 우리 가수 한가빈 양이 녹화 관계로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계절이 변화되면서 특히 겨울이 되면서 머리가 이렇게 좀 송송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막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만 뭐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된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오늘은 탈모 정말 요즘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 탈모의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학 박사 전문의시고 피부 모발학회 고문이시며 레이저 미용 성형학회 부회장이시고 현재 NB 탈모 모발 이식 센터의 센터장이신 김은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탈모 인구는 네. 한 1,000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네요. 인구의 한 30% 정도가 지금 탈모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합니다. 네, 그렇죠. 하긴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다 탈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이미 뭐 탈모가 많이 진행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탈모를 한마디로 어떻게 어떤 걸 그 탈모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탈모는 일단 나는 모발보다는 이제 빠지는 모발이 많았을 때 탈모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빠지기 전에 모발이 점점 이렇게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가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다가 네. 나중에 탈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탈모도 그 진행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처음에 조금씩 빠지다가 나중에 뭐 M자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이렇게 빠진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차트에 네. 예. 이제 남성 탈모가 대표적으로 이제 M자형 탈모나 네. 또는 정수령 탈모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1단계부터 한 7단계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한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이제 의학적인 그냥 비시술적인 치료를 하게끔 돼 있고요. 네. 3단계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명 그냥 대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이나 또는 가발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탈모가 남성 탈모하고 여성들 탈모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차이가 있나요? 네, 남성 탈모하고 다르게 여성들 탈모는 이제 둥근 이마가 참 예쁘거든요. 여성들은. 근데 이 헤어라인이 많이 올라가 있거나 또는 이제 가르마를 따라서 이렇게 점점 숱이 얇아지면서 가늘어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성 탈모보다도 치료가 더 쉽지 않기도 하고요. 또 쉽게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더 놓칠 수 있는 게 이 여성 탈모라고 하겠습니다. 하기야 뭐 요즘 그 여성들이 그 빈모라고 하나요? 네. 머리가 이렇게 숭숭 빠져 있는 듯한 50대 이후 여성들한테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탈모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뭐 여러 가지 탈모를 또 진행하는 것을 갖다 방지한다든지 뭐 치료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나요? 탈모를 일단은 치료하려면 먼저 진단이 필요하겠죠. 네. 진단하려면 이제 본인들의 이제 두피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네. 내 머리가 건성인지 두피가 지성인지 또는 염증성인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두피 타입에 따라서 이제 치료적인 목적들이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이제 많이 하고 있는 탈모 치료 방법들은 네. 병원에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먹는 약이죠. 먹는 약물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바르는 약물, 그다음에 홈케어에서 하는 이제 샴푸나 영양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하는 이제 두피 관리 시스템들 이러한 것들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마지막으로 이제 모발 이식을 고려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모발 이식을 하는 사람들이 참 요즘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탈모가 진행되는 초기에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요새 뭐 증모기법이나 이런 뭐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좀 모발 이식이 효과적일 것 같고 반영구적이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모발 이식하는 방법은? 이제 모발 이식을 처음부터는 적응증이 되지는 않고요. 네. 충분히 식생활도 개선해 보시고 또 홈케어도 해보시고 병원에서 약물 치료 또 이렇게 바르는 약물들 다 써보시고요. 그리고 홈케어도 열심히 집에서 하는 피부 관리처럼 네, 두피도 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두피라는 게 머리의 피부란 뜻이기 때문에 두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는 상황까지 탈모가 진행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모발 이식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현대인들에게 그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스로 인한 그 탈모 증세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만 스트레스와 탈모하고의 그러한 어떤 관계가 좀 있나요? 그렇죠. 병원에서 이제 뒤에 좀 보겠습니다. 스트레스성 탈모의 대표적인 게 이 원형 탈모가 되겠는데요. 원형 탈모. 네. 예, 이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이제 탈모가 인식이 돼 있죠. 네. 그 중에서 주로 이제 면역성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 게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호르몬이 내 모발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빠지게 되는데 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지 이게 심하면 다발성으로 되기도 하고 전체 전두성으로 번지기도 하고 몸 전체의 탈모가 다 빠지기도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발성 이거는 뭐 옛날 연구가 이렇게 땜빵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좀 네. 머리가 그 중간중간 코미디 빠지고. 프로에도 나왔다는 네, 거 뭐 보셨죠? 그렇게 네. 이제 그 발전이 되는 그런 과정이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탈모에.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내 머리를 갉아먹어서 결국에는 탈모를 일으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현대인들은 탈모가 올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요즘에 최근에 그 탈모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증상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원장님 그러면은 이 치료 방법도 있을 텐데 네. 탈모가 일어나면 그 치료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먹는 약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바르는 미녹시딜이라는 남성 탈모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FDA에서 승인이 나 있는 것들이 먹는 약 피나스테라는 약물과 바르는 미녹시딜이라는 약물 두 가지가 이제 승인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보조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탈모 주사 치료랄지 또는 관리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실제로 좀 탈모가 좀 방지가 좀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FDA에서 승인이 난 남성 탈모 치료약이 이제 피나스테라이드하고 두타스테라이드라는 두 가지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그 약들은 당연히 탈모를 예방도 해주지만 또 발모도 촉진시켜주고 또 모발도 두껍게 해주고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자료에서 좀 본 내용을 얼핏 봤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약을 먹는 약 탈모 방지하는 어떤 그 치료제랄까 그걸 약을 먹다가 끊으면 기존에 있던 머리카락까지 더 빠진다 뭐 그런 뭐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뭐 그런 것도 사실인가요? 이제 그건 약간 잘못된 속설이고요. 네. 탈모약은 효과가 나올 때까지 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약물뿐만이 아니라 주사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스톱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잘 붙잡고 있던 모발을 놔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탈모 치료 시기 그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이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래도 탈모 약물 한번 시작하시면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 가시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속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하는 그 탈모 치료 방지하고
요즘 뭐 관리실도 탈모 관리 두피 뭐 클리닉 뭐 이런 거 관리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병원 아무래도 의학적인 부분과 일반 관리실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참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네.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탈모 치료를 하는 것과 또 관리실 일명 이제 일반 분들 알고 계시는 두피샵이나 또는 미용실 네. 그런 업그레이드 개념들이죠. 네. 거기하고는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의료적인 행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 두피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면은 샵이랄지 두피 관리 센터 이런 데를 이용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아, 네. 이게 정말 어떤 수준을 넘어서 치료적인 상황이 도달했을 때는 결국에 병원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제 병원에서는 처방이 가능하고 주사가 가능하고 또 치료적인 기계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 주사로도 이게 탈모를 지연을 시킨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발모 효과를 본다든지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바르는 약하고요. 네. 바르는 약물은 이제 도포만 해주기 때문에 이 표피에서 진피층까지 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네. 직접적으로 놓는 이제 주사 치료는 표피와 진피를 뚫고 모근까지 바로 침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모모세포랄지 모낭세포의 그 활성화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빠른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서 탈모 치료에 아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메조세라피죠. 아, 그렇군요. 뭐 요즘에 뭐 두피 뭐 MTS라고 하는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건 네. 이제 롤러로 문지르는 방법도 있고 직접 주사로 놓는 방법도 있고요. 침투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 탈모 치료도 이게 뭐 평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어느 정도 일정 기간만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뭐 아까 3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텐데. 네. 탈모가 일단 진단이 됐을 때 치료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입니다. 그래서 네. 이건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333요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을 꾸준히 치료를 하고 그리고 3년 정도는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약이 무슨 몸에 좋은 보약도 아니기 때문에 좀 지겨워하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그 정도 됐을 때는 이제 3일에 한 번씩은 드시라라고 저는 제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의 반감기가 하루 정도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3일에 한 번씩 먹어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333요법 정리를 하자면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고 3년 정도는 유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좀 지겹다. 그러면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드시는 게 그래도 예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예, 현대인들이 아주 특히 남성들 이 탈모로 인해서 대머리가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있고 사실 저도 머리가 좀 요즘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M자 탈모 생길까 봐 굉장히 고심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발모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또 그런 또 바르는 약도 많이 이제 발라보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탈모를 갖다가 우리가 약도 먹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접 이제 주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모발 이식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발 이식 요즘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방송인들도 뭐 모발 이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그게 평생 가는 겁니까? 이제 모발 이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발 이식을 했다고 해서 치료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게 전반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모발 이식 후에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맨 땅에. 그러면 여기에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는 그런 또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심은 모발들이 잘 자라고 또 더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홈케어랄지 또 후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모발 이식이 치료의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생 관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그 모발 이식이 뭐랄까 뭐 한 어느 정도 유지 기간 동안 유지되는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뭐 보통 한 85% 정도가 이제 생착률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환자분들의 이제 그 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1, 2년 후에 2차 시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이제 너무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발을 저희도 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열심히 치료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모발 이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근데 그 비용이 어떻습니까? 그 뭐 실제로 병원에서 그 하고 싶어도 모발 이식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해서 지레 이게 그 겁을 먹고 부담 갖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그 비용이? 네, 아직까지는 이제 수술이지만 이게 비급여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네.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네. 제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발 이식이 오히려 더 저렴하죠. 두피 관리 프로그램을 3개월 이렇게 1년씩 하는 결과하고 모발 이식은 그래도 한 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방에 네. 그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가죠. 요즘에는 모발 이식 비용도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위에 전문 병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예.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네. 본인이 탈모다 싶으면 빨리 진단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발 쓰는 것과 모발 이식 하는 것과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잘 선택을 무조건 뭐 모발 이식 하는 것보다 일단 치료를 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순서입니다. 네. 그런 순서라는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장비를인가요? 그 기구인가 뭐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뭔가요? 어떤 뭐 관리 이제 이건 쓰는 이제 건가요? 이건 이제 우리 두피의 모형인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두피라는 것은 머리의 피부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똑같이 피부 관리하듯이 두피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모가 일어나는 요인이 두피 관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뿌리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밭과 나무는 공동 운명이다.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입별로 탈모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쓰는 이제 오늘 제가 이 포탑을 진단기를 네. 간단한 그게 진단하는 거예요? 네, 제 머리도 한번 좀 봐주실래요? 그럴까요? 큰 건 가져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오늘 이 간단한 포탑을 진단기인데 아주 지성인지 건성인지 예. 또는 골고루 알 수가 있고 또 예후까지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걱정되는데요. 제가 이거 머리가 괜찮을지. 네, 구동되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보통 탈모 치료를 시작할 때 네. 이거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네. 이제 머리에 이제 저 같은 경우 병원에서 네네. 탈모 치료 환자 시작할 때 머리에 씌워주는 이제 탈모 치료 기계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온라인상에서도 보면은 비슷한 장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로 레이저하고 또 두피의 혈류 순환을 엄청나게 좋아지게 하는 그런 전자기장을 형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탈모 치료를 시작할 때 항상 이 헬멧을 오토바이 헬멧처럼 생겼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사회자님 한번 제가 가볍게 한번 볼까요? 네네. 그냥 약식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뭐 어떻게 뭐 예. 네. 네. 두피 두피가 지금 약간 붓습니다. 그래서 두피 상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한 상태 같고요. 약간의 미세한 염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좀 가려움증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 시기적으로 또
날씨가 건조하고 네. 가을 겨울에 아무래도 탈모가 좀 더 심해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쓰시고 계시는 이런 스타일링 젤이랄지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경피 도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공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모발이 많이 얇아져 있고 가늘어져 있고 빈 모공도 많고요. 밀도도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어서 사실 지금 저희 병원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기 정도로는 보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초기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 병원에 가서 초기에 좀 치료를 받으면 조금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초기에 이제 탈모 치료 초기에 급정지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바르고 관리하고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세 가지를 3개월간 집중하시고 계속 몇 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인터벌을 뭐 네. 2주에 한 번, 격주에 한 번 이렇게 병원을 내원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333이 필요하군요. 앞으로. 그렇죠. 네, 333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 아유 좀 걱정됩니다. 열심히 저도 좀 그 탈모에 그 탈모 방지를 위해서 또 탈모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탈모에 관해서 우리 저 의학 박사이시고 전문의신 우리 김은상 원장님께서 나오신 것 같아서 나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다고 어느 분이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하루에 몇 개 정도 빠지는 게 정상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상적으로 이제 모발이 빠지는 것은 하루에 한 20개에서 한 50개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80개에서 한 100여 개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네. 이제 우리가 탈모다, 탈모가 의심된다라고 자가 진단을 하는 건데요. 그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은 아침에 샴푸하거나 세면하고 네, 나면 이렇게 자기 세면대에 떨어진 모발들 이렇게 그렇죠. 세어보는 방법들이 가장 편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한 진단할 수가 샴푸를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좀 잡힐 때가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빼보세요. 네, 그래서 네. 모발 사이에 끼우고 네. 쭉 뽑아봤을 때 오. 이 사이에 모발들이 3개 이상 뽑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하나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자가 풀링 테스트라고 그래서 네.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죠. 그런 방법이 있네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열어서 손가락 사이에 모발들이 사이에 하나 모발을 전부 쭉- 그대로 쭉 따르면 근데 거기에 나온 저도 모발 여기 네. 하나 빠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모발들은 성장기에 있는 모발이 절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초기에 모발이 좀 더 많이 빠진다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나빠진 증거가 아니고요. 치료를 받는데 어떻게 나빠지겠습니까? 정상적인 분들은 성장기 모발이 90%인데 한 10%가 이제 아까 말한 탈모로 가는 모발들인데 이미 걔들은 죽어 있는 모발들이 빠지는 거지 성장 있는 모발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래요? 뽑히는 모발에 대해서는. 예, 아이고는 뭐 한두 가닥 정도 빠지는 건 뭐 괜찮네요. 그렇게 큰 그렇죠. 문제는 네, 아니네요. 테스트니까요. 네. 그 이거는 좀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 머리하고 머리카락하고 눈썹 네. 뭐 위에 겉눈썹이나 속눈썹 뭐 이런 것도 거기에 밀접한 관계가 좀 있나요? 어차피 다 털이니까 이제 머리털하고 틀리겠지만 어떻습니까? 탈모가 이제 심한 분들 보면은 아까 원형 탈모가 가장 조그맣게 국소적으로 일어나고 네. M자형 탈모, O자형 탈모, 나중에는 U자형 탈모,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눈썹이랄지 수염도 빠지기도 하고요. 전신 심한 분들은 전신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더 전문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혹시나 어떤 기저질환에 의한 것인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두피라고 하셨는데 두피 그 각질과 그 비듬이 있으면 그것이 그 탈모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하고 예, 뭐 올리신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각질과 이제 예. 비듬은 네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네, 각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가 네, 노화가 되면서 겉에 있는 껍질이 이제 저절로 탈락되는 현상들이고요. 네, 비듬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로 건성 비듬 또 지성 비듬이 있는데 피지선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떡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머리 안 감으면 떡져 있다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할 맞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털면 하얗게 이제 눈 내리듯이 예. 그러면 특히 여성들이나 이렇게 색깔 있는 옷을 입으시면은 굉장히 새까맣게. 비생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저분하게 보이죠. 위축되고 대인 네. 관계할 때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두피 염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원인이 이제 비듬인데 거기에 이제 그 박테리아 균들이 서식을 하면서 이제 모공을 막기 때문에 생기는 어찌 보면 질환이죠. 비듬은. 그래서 그 비듬을 깨끗이 이제 세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샴푸를 또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비듬 제거가 되면은 좀 탈모 현상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비듬이 적어지면? 물론이죠. 이제 환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네. 모공도 열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 탈모가 진행될 수 있다.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면은 네. 머리가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질문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나 장에서 흡수가 돼서 한 10만 킬로 정도의 혈관을 타고 가서 이제 장기로 가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모발까지 오는데 한 10만 킬로 됩니다. 네. 엄청나게 긴 여정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절식이나 소식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도 칙칙해지잖아요. 그렇죠. 피부도 칙칙해지는 것처럼 모발도 윤기가 없어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산후 탈모가 아기한테 영양분을 다 뺏기기 때문에 휴지기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트리션이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는 것과 똑같이 다이어트도 그런 것 때문에 탈모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늘 중간중간에 보충을 하면서 다이어트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산모들이 출산하고 나면은 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산후 하시는군요. 조리 잘 하셔야죠. 그때 그래서 산후 탈모의 치료 기간이 3개월에서 1년까지예요. 그 시기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면 이제 영구적으로 탈모가 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산후 탈모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저기 요즘에 블랙푸드 뭐 검은 콩 요새 뭐 많이들 먹는데요. 검은 콩이 이 두피나 이 탈모 방지나 뭐 이런 데 그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집에서 쉽게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그 어떤 탈모 방지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바른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음식 중에서 아까 블랙푸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검은 콩이나 검은 깨, 뭐 해조류, 녹조류, 견과류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좋은 음식도 좋지만은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블랙푸드가 이제 이슈화되는 게 거기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두피 건강에 좀 좋다고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밥 먹고 먹는 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런 것 가지고 어떤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는 되지만 그렇죠. 보조적인 건 되지만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냥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식사 후에 먹는 그냥 영양제처럼 이렇게 간식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도 뭐 안 먹는 것보다는 좀 먹는 게 좀 훨씬 더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되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은상 의학 박사 전문의 모시고 우리 탈모에 대해서 요즘 뭐 한참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5, 60대 특히 뭐 요즘은 뭐 40대, 30대까지도 뭐 탈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그 귀한 얘기 많이 들었네요. 정말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또 다음에 더 좋은 그 기회 있으시면 또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탈모에 대해서 오늘 많은 정보를 오늘 들었는데요. 뭐 우리가 그 잘 먹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안 좋은 음식은 피하고 또 이렇게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도 좀 잘 해가면서 하면은 탈모 증상도 방지하고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그 세상은 아름답게 뷰티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잔일이의 뷰티 세상.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오늘도 뷰티 데이.